자,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은 태양계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자, 우리 시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좀 다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보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울 내용은 태양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우주에 떠 있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 총 8개의 행성이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태양을 기준으로 빙글빙글 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행성만 태양계에 포함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외소 행성도 우리 태양계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해성도 태양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태양계에서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대부분의 태양계 구성 기준인 행성들이라고 나와 있는 친구들은 다 서에서 동쪽으로 공전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대부분 다 한쪽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살짝 공부를 해보자. 태양계 여러 행성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공부를 할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1단원 아니죠? 태양계 파트, 지구 파트에서 자전, 공전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행성들에 대한 특징에서는 공부를 따로 안 할 거고, 첫 번째 수성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성이라고 하는 행성은 첫 번째 가장 작다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가장 작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도 없어요. 그것까지 기억해 좀 완벽하겠고, 두 번째 금성. 자, 금성은 제가 구소련, 즉 그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맞나? 연방이라고 하는 곳이 멸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 금성은 가장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굉장히 두꺼운 대기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400도 이상 아주 뜨거운 온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이 금성이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여요. 어라? 저거 별인가? 라고 보면 금성이라고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는 굳이 이야기 안 할게요. 자, 세 번째로 수, 금, 지, 화성으로 한번 가보자면, 자, 화성이라고 하는 행성은 굉장히 지구랑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계절 변화가 존재하고요. 계절 변화가 존재하고, 자, 우리 지구도 극지방이라고 하는 곳, 북극과 남극에는 차갑게 얼어있는 빙하, 즉 얼음층이 존재하는데, 화성도 마찬가지로 극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차가운 드라이 아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즉 그 극관이 존재하는데, 자, 이 두 친구는 굉장히 연관지어서 많이 나올 거예요. 무슨 소리야?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 즉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극관의 크기는 작아지게 되겠지. 하지만 겨울, 굉장히 추운 날씨가 되게 되면은 그만큼 극관의 크기는 증가하게 되겠지.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화성에는 물이 흘렀던 흔적도 존재하죠. 물 흔적도 존재한다. 그 다음 지금은 화성이 우리가 사진을 찍어보게 됐을 때 굉장히 붉은색을 띠고 있어. 그 이유가 많은 양의 산화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됐죠? 그 다음 여기 지구를 포함해서 총 4가지의 행성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화성 다음에 있는 행성들부터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번째, 수, 금, 지, 화, 목. 목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목성은 태양계에서 굉장히 큽니다.
가장 커요. 가장 큰 행성이다 이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가장 마지막 행성이라고 볼 수 있는 해왕성과 가장 크게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목성에는 대적점이 존재한다. 대적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에 대한 특징을 머릿속에 넣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토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 토성하면은 뭐가 기억나니? 행성 주변을 빙글빙글 감고 있는 고리. 그 고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 존재하죠. 그 다음 토성을 만약에 담을 수 있는 물통이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거기다가 토성을 첨벙하고 담그게 되면은 토성은 떠요. 즉 토성은 물 위에 뜹니다. 이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밀도가 굉장히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토성 이 정도 특징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천왕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 천왕성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관찰하기는 힘든 행성이기는 하나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야기할게요.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과 나란하다. 이 내용을 하나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자전축이 약 23.5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로 태양을 빙글 돌아요. 하지만 천왕성 같은 경우는 자전축과 공전 궤도면이 완전히 이런 식으로 나란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천왕성 같은 경우는 고리가 어떻게 생겼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행성에 고리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이 상태로 빙글빙글 도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내가 지금 천왕성을 푸른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천왕성에 많은 양의 메테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푸른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해왕성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목성 설명할 때 이 해왕성에 나와 있는 친구 때문에 헷갈릴 거예요 라고 얘기했지. 뭐 때문이냐? 해왕성에는 대흑점이라고 하는 친구가 존재해. 까먹으면 안 돼. 헷갈려도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오케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네 가지 행성들을 통틀어서 목성형 행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행성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 분류 한번 해보자. 행성의 분류. 자, 이 분류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내행성과 그리고 외행성이에요. 자, 내행성과 외행성을 나누는 기준은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지구보다 태양에 더 가까운 곳에서 공전하는 행성들 2개. 그 다음 지구보다 더 먼 곳에서 태양을 공전하는 행성 5개가 존재합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행성에는 수성과 금성이 존재하고요. 외행성에는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존재합니다. 오케이? 자, 지구는 내행성, 외행성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시험 문제에 종종 등장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지구형 행성과 방금 전에 있었던 목성형 행성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교과서나 문제집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분류 기준이 있어요. 한 8가지 정도가 있게 될 텐데 저는 한 4가지 정도, 조금 더 많이 나아가면은 5가지 정도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질량.
두 번째, 반지름. 세 번째, 밀도. 네 번째, 표면 상태. 그래서 작게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크게 얘기하면 예시까지, 어떤 행성들이 있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시는 칠판에 써있기 때문에 전 여기다가는 적지 않을게요. 오케이. 자,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는 목성형 행성에 비해서 질량이 작아요. 하지만 목성형 행성은 질량이 큽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그리고 지구형 행성은 반지름도 작아요. 다 작네. 우리 다 밀리고 있어. 목성형 행성이 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구형 행성이 이길 때가 존재하죠. 언제야? 밀도는 지구형 행성이 더 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구형 행성은 우리가 발 디딛고 설 수 있는 단단한 암석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벼운 기체, 즉 가스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표면 상태가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제가 플러스 알파로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친구입니다. 자, 이렇게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왼쪽 원에는 외행성을 찝어볼게요. 즉, 이 왼쪽 원에는 외행성만 잔뜩 들어와야 돼. 근데 오른쪽에는 우리가 지구형 행성을 넣어보자. 곰곰이 생각해보자, 얘들아. 외행성임과 동시에 지구형 행성이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죠. 누구? 화성. 화성.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이 화성을 물어보는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올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됐나? 오케이.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행성들을 분류를 하고 나면은 결국 이 행성들이 전부 다 어디를 기준으로 빙글빙글 돈다고 했어? 선, 태양을 기준으로 빙글빙글 돈다고 했지? 그 태양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갈게요. 자, 태양. 태양입니다, 태양. 자, 태양이라고 하는 것에서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하나 등장할 겁니다. 태양계에서 유일한 항성. 자, 여러분, 항성이라고 하는 표에다가 괄호 열고 별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 저 항성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무엇이냐? 스스로 빛을 내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우리 지구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태양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별들은 별 빼고 천체들은 전부 다 빛을 내지 못하지만 태양만 유일하게 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은 표면 온도가 약 6000도 정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표면 온도. 자, 그 다음 우리는 이 태양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설명할 거야. 첫 번째, 표면. 자, 우리는 이 태양의 표면을 뭐라고 불러? 광구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 이 태양의 표면을 지칭하는 이 광구는 크게 두 가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죠. 첫 번째, 쌀알무늬. 자, 여러분, 쌀알무늬는 말 그대로 쌀알처럼 형성된 무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저거 딱 하나 기억하자 그랬다. 뭐 기억하자 그랬어? 광구 아래의 대류 현상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했던 거. 저거 하나 반드시 기억해 주자. 자, 그 다음은 표면에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 흑점이 있어요. 자, 흑점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나자 낮은 곳이었어. 그래서 주변보다 온도가 낮다. 대략적으로 몇 도라고 형성되어 있습니까? 태양 표면 온도보다 약 2000도가 낮은, 얼마? 4000도라고 생각을 하자.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표면을 자세히 관찰을 하고 나니까, 어라?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 흑점이 이동을 해. 흑점의 이동. 어라? 우린 여기서 알아둬야 될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실제 흑점의 이동. 실제 흑점의 이동 방향을 우리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실제 흑점의 이동 방향은 교과서에서 뭐라고 얘기해? 지구에서 관찰했을 때 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 그래서 흑점이 이동하게 되면은 왜 이동하는 거겠어? 태양이 자전하는구나. 태양의 자전 방향. 이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거 구분해 두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여러분 책 자세히 한번 볼게요. 흑점의 이동 방향은 어디서 어디예요? 동에서 서로 이동합니다. 즉 지구에서 관찰했을 때는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거야. 뭐가? 흑점이. 그렇다는 소리는 결국 태양은 본인 스스로는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태양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천체들이 다 서에서 동으로 공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하나 남았다. 태양의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태양의 대기에서는 실제 대기랑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볼게요. 자, 실제 대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체층입니다. 자, 여러분 부끄럽지만 내가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집에서 열심히 연구를 해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얇게 붉은색 띠로 형성되어 있는 걸 우리는 체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름부터 굉장히 불쾌한 코로나라고 있어. 코로나. 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굉장히 넓은 곳까지 그림이 아주 다이나믹하네. 이렇게 넓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기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기는 한데 실제 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대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존재해요. 자,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홍염, 그 다음은 플레어. 자, 홍염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하나 기억하자 그랬다. 태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온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온도가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고 대류 현상이 있다 그랬네. 뜨거운 물체는 위로 올라갈 거고 차갑게 식은 물체는 아래로 내려올 거야. 그 과정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거대한 불기둥이 싹 튀어오르는 거. 그래서 홍염은 거대한 불기둥이다 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 얘기하면 또 남자들도 환장하겠네. 플레어는 뭐다? 자, 여러분 볼게요. 온도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양의 열 에너지가 흑점으로 싹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흑점이 터져요. 즉 레오나 궁극기 이름인 흑점 폭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흑점 폭발. 이거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 태양의 대기를 관찰하기 위해서 오늘은 한번 태양의 대기를 봐볼까? 하고 안경 쓰고 태양을 바라보면 여러분 실명합니다. 절대 이렇게 관찰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 대기는, 실제 대기는 절대 그렇게 관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현상들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개기일식 때 관찰이 가능하다. 이거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될 거예요. 오케이. 저거 반드시 머릿속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태양에 대한 표면 상태랑 대기 상태를 공부를 했는데 우리 이 태양이 그냥 뭐 오늘도 내일도 계속 밝기만 해서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실제로 태양이라고 하는 친구는 막 엄청 뜨거워졌다가 혹은 살짝 식었다가 이런 걸 반복합니다. 이걸 우리는 태양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활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활동. 자, 우리는 이 태양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무엇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것이냐? 바로 흑점수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흑점수로. 자,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 흑점의 수가 많다. 흑점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류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난 거고 대류 현상이 활발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태양이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 거야. 즉 흑점수가 많다, 활동이 활발하다. 활발하다. 즉 이렇게 활발하게 되면 흑점수가 많아지게 될 거고 이렇게 흑점수가 많아지는 것을 이름을 극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아, 흑점수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태양 활동은 활발했구나. 우리는 그것을 극대기라고 부르기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흑점의 수가 적어지는 시기에는 태양의 활동이 둔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때는 극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됐죠? 자, 그 다음은 이 극대기와 극속이 사이의 간격이 약 11년 주기로 왔다 갔다 변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거나 둔해지거나 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 때문이에요. 현상. 이 현상이 왜 짜증나나요? 뭐 때문이냐면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랑 그 태양의 현상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구에서의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태양에서 일어나는 현상 한 2가지 정도 그리고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한 2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어느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 시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